식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한다. 이거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예린아 어떻게 하기로 했니? 인수분해 해서 방해하지 마. 네. 방해하지 말라고 집중을. 인수분해 해서 허근이 나오는 2차 방정식 찾아서 거기에 근이다라고 하기로 했지, 그지? 그래, 암산을 좀 한다 그러면 인수분해는 오메가 아니 x부터 보자. x 세제곱 플러스 1은 x 플러스 1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그치? 그래서 거기에 한 허근이 오메가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오메가 세제곱 플러스 1이 0이니까 세제곱은 마이너스 1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인수분해 식 한 번만 더 써볼까요? 얘는 x 플러스 1과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 돼서 는 0이니까 두 번째 있는 식, 선생님 지금 파란색으로 칠하는 요 식 는 0을 만족하는 게 오메가 허근이었지. 그래서 오메가 제곱 빼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었고요. 마찬가지로 켤레근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오메가 바 제곱 빼기 오메가 바 더하기 1은 0 요것도 만족했었고, 그 다음에 주어진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오메가랑 오메가 바였으니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따라 두 근의 합은 1, 두 근의 곱은 1 이렇게 도출을 해놓고 시작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맞지? 응답해. 넌 오늘 응답해. 그래서 주어진 식을 정리 한번 해봅시다 이거였어요. 까지 됐니? 그러면 여기 바가 보이니까 바부터 해결을 한번 해볼까요? 바 해결 볼 수 있겠니? 바부터 해결해 볼게요. 자, 분자에 있는 2오메가 플러스 1의 바 켤레 복소수 한번 보겠습니다. 플러스 1의 바. 자, 요 켤레 복소수의 기본 정의는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반대로 바꾸는 거거든. 그런데 여기서 허수가 누구밖에 없냐면 요 녀석밖에 없어. 그러면 바는 다 정리가 돼서 2배의 오메가 바 더하기 1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어차피 1은 실수기 때문에 여기에 부호가 바뀌진 않아요. 같은 내용으로 분모에 있는 오메가 빼기 1의 전체 바 켤레 복소수는 역시 오메가에만 적용되겠죠. 그래서 오메가 바 빼기 1 이렇게 고쳐질 수 있겠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하죠. 그러면 분모는 오메가 빼기 1에다가 오메가 바 대신에 오메가 빼기 1 바 대신에 오메가 바 빼기 1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겠고, 분자 2 오메가 플러스 1에다가 전체 바 씌운 거 우리 고쳐 놓았던 2 오메가 바 더하기 1 이렇게 고쳐줄 수 있겠네요. 그럼 문득 드는 생각이 이거 전개하면 우리가 미리 구해놨던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이용해서 이거 대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지? 그래서 첫 번째 분모부터 분모 전개하면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오메가 바니까 마이너스 물 꺼내면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그리고 상수항은 더하기 1 정리. 그 다음에 분자도 4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 각각 전개하면 2오메가와 2오메가 바니까 2를 묶어내면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상수항은 1. 와,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에 있던 거 그대로 이제 때려 넣기만 하면 되네요. 두 근의 합 1, 두 근의 곱 1, 전부 1을 때려 넣으면 되는구나. 여기도 1, 여기도 1, 여기도 1, 여기도 1. 짠. 그럼 얼마? 지수? 7. 네, 이렇게 마무리 되겠죠. 자, 그래서 쌤이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 세제곱은 1이다 또는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이 유형은 이렇게 푸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외에 뭐 더 벗어나는 거는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조금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이게 기본 뼈대니까 나오면 이런 개념들을 먼저 정리를 해놓는 거 알았지? 이걸 그냥 공식처럼 외워서 대입하려고 하지 마시고 까먹었다 싶으면 한번 도출 계속 그때마다 도출을 하는 겁니다. 자, 넘어가서 172페이지는 질문이 없었던 것 같고요. 그 173페이지로 가서 서연아, 여기 질문이 한 4문제 있었던 것 같은데 맞니? 네. 어디야? 74, 75, 76, 78. 4, 5, 7, 8 이렇게. 그 다음에 뒤에 거는 다 할게요. 아니다. 6이랑 8.
그래요. 이렇게 4개를 보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얼마나 문제가 쉬운지를 보자고. 잘 봐. 3차 방정식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몰라. 어떤 식인지 모르는데 거기에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래. 자, 그러면 대답해봐. 서연아, 근이 무슨 뜻이지? 근? 근이 뭐야? 들어요? 그럼 너 불렀잖아. 근이 뭐야? 근. 응. 근. 근을 지금 3번 말했잖아. 근이 뭐냐고. 세근.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근이 뭐냐고. 근이 뭔데? 몰라요. 근이 다른 말로 해라고는 들어봤죠. 네. 그럼 해는 뭔데? 해요? 예린아, 시간이 너무 가니까 해가 뭔데? 해가 뭔데? 넣었을 때 어, 0이 0이 되는? 지금은 는 0이니까 0이 되는 또는 지금 방정식이라고 했잖아, 그지? 이게 참이 되는 미지수 값을 우리가 근 또는 해라고 합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뭘 해봐야 돼요? 집어넣어봐야지, 그지? 그래서 fx는 0이다라는 방정식에 근이 주어져 있으니까 대입했을 때 성립해야겠죠. x자리에 알파 넣어도 는 0이 성립하고 베타 넣어도 는 0이 성립하고 감마 넣어도 는 0이 성립한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야. 알겠지? x자리에 알파, 베타, 감마를 넣으면 는 0이 참이 된다. 이런 의미였어요. 자, 그래서 그 세 근을 가지고 끼리끼리 곱이랑 그 다음에 저기는 세근의 합과 세근의 곱을 더 해놨네, 그지? 이런 관계식이 이제 있는데 새로운 3차 방정식을 가져왔어요. 여기에서의 또 세 근을 물어보네요. 그럼 여기에서의 세 근은 누구냐면 요 녀석이란 말이야. 맞지? 그런데 우리 방금 전에 뭘 알고 왔냐면 봐봐. 여기 자리에 들어가는 애들이 알파, 베타, 감마였거든. 알파, 베타, 감마. 여기 자리가 누군데? f의 x로 들어갈 전체, 저기 괄호 안에 전체 자리란 말이야. 거기 자리가 어디냐면 이만큼이야. 이만큼. 그러면 얘가 알파거나 베타거나 감마면 f 알파는 0, f 베타는 0, f 감마는 0. 이게 성립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려는 여기 빨간색 x는요. 어떤 구조이면 되냐? x 더하기 1이 알파거나 베타거나 감마 이렇게 갈아 끼우면 는 0이 되는 거래. 그런데 우리가 찾는 건 x니까 x만 다시 남기면 알파 빼기 1이 들어가거나 베타 빼기 1이 들어가거나 감마 빼기 1이 들어가면 x에다 한번 넣어볼까요? 알파 빼기 1 넣으면 알파 빼기 1 더하기 1이니까 f 알파가 되고 우리 위에서 f 알파는 0이 된다라고 했었거든. 이게 우리가 찾는 세 근이 되는 거야. 서연아 되겠니? 네, 그래서 그 세 근의 곱을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지금 빨간색 표현하는 이 녀석이 우리가 구하는 세 근이에요. 따라서 세 근의 곱은 알파 빼기 1 곱하기 베타 빼기 1 곱하기 감마 빼기 1 요거 구하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전개 익숙한 분들은 한 번에 할 수 있는데 하나씩 해볼게요. 앞에 두 개 전개하면 알파 곱하기 베타 빼기 알파 빼기 베타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다가 감마 빼기 1까지 전개. 어떻게 돼요? 맨 앞에서부터 알파 곱하기 베타 곱하기 감마 빼기 알파 감마 빼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전개하면 마이너스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1.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서를 활용한다 그러면 뭐 거의 다 나왔네요, 그죠? 는 이렇게 할게요. 끼리끼리 곱을 보면은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가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마이너스를 다 묶어내면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남은 애들을 모아놓으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있고 알파 곱하기 베타 곱하기 감마가 있고 마지막에 마이너스 1이 있고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죠? 그래서 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서들 끼리 곱은 3이다 집어넣을 수가 있겠고 여기다가 3이야 집어넣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세근의 합과 세근의 곱 합친 게 1이다. 이만큼이 1이라는 거를 다시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1이랑 뒤에 마이너스 1은 사라지고 정답은 마이너스 3. 뭐 정답을 이렇게 찾으면 되는데 결론. 이거를 3차 방정식 구체적인 식을 세워가지고 풀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해라는 거, 근이라는 거에 집중을 해서 근이다라고 하면 주어진 방정식 미지수에 넣었을 때 참이 되더라를 이용했어요. 그래서 모양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수야, 질문 있니? 눈 감지 마. 너 지금 잘 준비하는 거 아니지? 자, 175번으로 가볼게요. 이게 이제 우리 맨 첫 번째 단원의 다항식 단원에서 나왔던 그런 개념인데 다시 한번 볼게요. 세제곱의 개수가 1인 3차 식이 존재한답니다. 그럼 얘는 x 세제곱 어쩌고 저쩌고 시작을 하는 녀석이에요. 잠깐 적어보면 얘는 x 세제곱에 그 뒤에 뭐 제곱 1차 상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 이런 상태인데 f에다가 1 넣은 거나 3 넣은 거나 5 넣은 거나 다 결과가 마이너스 2래요. 그러면 짝꿍을 이제 이렇게 볼게. f1이랑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f3이랑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f5랑 마이너스 2. 이렇게 짝꿍을 볼게요. 그럼 의미가 어떻게 되냐면 f1은 마이너스 2. 이런 의미잖아. 그치? 그런데 여기서 마이너스 2. 오른쪽에 마이너스 2를 왼쪽으로 이항해서 우변을 0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f1 더하기 2는 0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f3은 마이너스 2다라는 관계식에서 역시 이항을 하면 f3 더하기 2는 0이다 이렇게도 되겠고 마지막 거도 마찬가지 f5 더하기 2는 0이다 이렇게 되겠죠. 이거 셋 다 만족해야 되거든. 그럼 여기서 잘 봐. f에다가 더해지는 2는 다 고정적으로 돼 있지, 그지? 2라는 게 값이 바뀌진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바뀌는 녀석이 선생님 지금 빨간색 밑줄 치는 여기란 말이야. 그래서 바뀌는 녀석들을 미지수 처리해서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x로 미지수 처리를 하면 fx 플러스 2는 0이다. 이런 미지수 x에 대한 방정식으로 나타나는데 방금 우리 세 개가 참이 되는 녀석들이었단 말이야. 그럼 아까 우리 해다, 근이다 라고 했던 내용이랑 똑같죠? 이거를 참이 되게 하는 해, 근 x는 누구를 넣었어야 돼? 1을 넣거나 3을 넣거나 5를 넣거나 이렇게 됐어야 되죠. 괜찮니? 여기까지. 그러면 x에 1, 3, 5를 넣었을 때 주어진 fx 플러스 2는 0이 참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조금 전에 뭐라고 했냐면 얘가 3차라고 했거든. 그러면 이 녀석은 3차 방정식이겠지. 지수야? 3차 방정식 해가 일반적으로 몇 개니? 3개죠. 그런데 방금 3개를 구해놨지? 근이 더 있니? 없겠죠. 맞죠? 그러면 지수가 한번 얘기해봐. 좌변에 있는 fx 플러스 2라는 이 3차 식은 인수분해가 어떻게 돼야 돼? x 마이너스 1 x-1, x 마이너스 3, x-5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어야 1 넣었을 때 0, 3 넣었을 때 0, 5 넣었을 때 0 이렇게 결론이 나오겠죠. 게다가 최고차 지금 3차라고 했으니까 3차의 개수도 알려줬거든. 아까 우리 확인했잖아요. 그죠? 1이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여기가 1이 곱해지면 되겠죠. 만약에 최고차의 개수에 대한 얘기가 따로 없으면 여기는 A 정도로 채워놓고 시작을 하면 되겠죠. 자, 요렇게 됩니다. 와, 그러면 결국 fx라는 녀석은 x-1, x-3, x-5 인수분해 된 데에다가 좌변에 있는 플러스 1을 이항해서 빼기 2 요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문제로 돌아가서 fx를 구했는데 그게 는 0이 되는 모든 근의 곱을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식을 이렇게 세우면 되겠죠? 는 0. 그래서 여기서 이거의 모든 근의 곱을 구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나오는 근은 1, 3, 5는 아니겠죠?
아까는 플러스 2까지 해서 는 0이 나오는 근이 1, 3, 5였다면 지금은 fx만 는 0이 나오는 근을 새로 구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최종적으로 묻는 게 세 근의 곱이니까 굳이 우리가 이거 전개해가지고 다시 인수분해해가지고 근을 찾을 필요 없겠지. 왜? 지난 시간에 했던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세 근의 곱만 들고 오면 되거든. 그럼 어디만 계산하면 돼? 서연아? 에 세 근의 곱을 가져오려면 어디만 계산해 보면 돼? 저기 저기가 어딘데? 그 세근의 곱이 세 근의 곱에 해당하는 게. 그렇지. 상수항들만 전개해서 얘까지 정리하면 우리 세 근의 곱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따라 마이너스 a분의 d였거든. 그치? 그래서 마무리 지어볼게요. 요거 전개하면 얼마입니까? 마 1, 마 3, 마 5니까 마이너스 3개면 마이너스. 그 다음에 15가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15에 마이너스 1을 하면 마이너스 17이야. 그러니까 fx를 다시 한번 써보면 fx는 이거 전개를 딱 치면 x 세제곱으로 시작해서 쭉 나와서 마이너스 17 이렇게 된 상황이에요. 맞지? 그래서 이게 는 0을 만족하는 세근의 곱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기억했던 알파 곱하기 베타 곱하기 감마 이걸 구하라는 얘기고 그게 근과 계수의 관계에 따라 마이너스 a분의 d야. 그래서 얼마야 이거냐? 그래서 17이야. 이렇게 되겠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176번 보자. 4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근이 일반적으로 4개가 나와야 돼. 그런데 그 중에 한 근이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래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캐치해야 되는 거는 허근이네. 이렇게 되겠어요. i가 보이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뭘 봐야 돼요? 개수들을 쳐다봐야겠죠. 개수들을 쳐다보니까 여기 4차의 개수 1, 3차의 개수 2, 2차의 개수 3, 1차의 개수 2, 상수항 2. 모조리 뭡니까? 실수들이지. 실수들이니까 근이 허근이면 반드시 무슨 근? 혈내근 갖는다. 혈내근은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반대로 바꾼 거.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 i가 근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도 근이야. 혈내근. 알겠죠? 자, 그러면 주어진 4차 방정식은 일단 2개의 근 요 녀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근을 가지고 한번 식을 세워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좀 주어보자. 알파라는 근이 마이너스 1 플러스 i고 베타라는 근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얘네들은 2차 방정식을 풀었을 때 나오는 해였겠지, 그지? 자, 그래서 거꾸로 어떤 2차 방정식이었는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2차 방정식 세우는 내용이 뭐였냐면 최고 차의 개수가 1이라고 했을 때 x제곱의 두 근의 합에다가 마이너스를 줘서 1차의 개수, 두 근의 곱을 상수, 그래서 는 0을 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만약에 여기 2차의 개수가 다른 숫자라고 하면 이거 전체에다가 그 숫자를 곱해 놓으면 되고, 자, 그래서 두 근의 합을 한번 구해보죠. 너무 쉽죠? 혈내근이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를 하면 그냥 계산하자. 알파 더하기 베타를 하면 마이너스 2니까 거기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플러스 2x 이렇게 될 거고, 두 근을 곱하면 합차가 전개가 되겠죠.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인데 앞에 거 마이너스 1 제곱하면 1이고 i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인데 그것도 마이너스 할 거니까 플러스 2는 빵 이렇게 되겠다. 되겠나요? 그래서 잘 봐. 우리가 4차 방정식을 풀긴 푸는데 여기는 근이 4개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 중에 두 근이 마이너스 1 더하기 i와 마이너스 1 빼기 i라고 나왔어. 그래서 걔네들이 방금 구해놓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는 0이라는 방정식의 해였거든. 그 말은 뭐냐면 여기 보이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가 4차 방정식의 좌변을 인수분했을 때 들어있는 식이란 얘기야. 그래서 주어진 4차 방정식의 첫 번째 인수인 2차식 방금 구했던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2가 인수분해 중에 들어있고 나머지 2차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곱해져서 는 0 요런 구조를 띈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됐지? 그러면 여기 서연아 빈 괄호는 어떻게 채우면 돼요? 예? 빈 괄호 빨간색 밑줄 긋은 거 어떻게 채우면 돼? 어떻게 채우냐고요? 네
지금 위에 있는 4차식이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야 되거든. 그런데 그 중에 2차식 인수를 하나 찾아놨어. 나머지 인수 어떻게 찾으면 돼? 곱해서 저 녀석이 되는 거니까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4차식을 우리 구해놓은 2차식으로 나누면 몫에 해당된다. 그래서 직접 나누기 한번 해볼게요. x 4제곱 더하기 2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를 모조리 우리 방금 구해놨던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로 나눠보도록 합시다. 이건 직접 나누기니까요. 자, 그래서 차수 맞춥니다. x제곱 그러면 x 4제곱에 2x 세제곱에 2x 제곱이 되어서 위에서 아래로 빼면 x제곱에 내려와서 이런 구조가 되겠네요. 그러면 너무나도 이쁘게 플러스 1 하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니까 나머지 없다. 나누어 떨어지는 거 확인. 그래서 밑줄 친 부분은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2차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인수분해 된 거다, 그지? 그럼 다시 4차 방정식을 풀어라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2차식이 0이 될 때를 찾은 게 아까 주어진 근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두 번째 요 녀석이 0이 될 때를 찾으면 나머지 두 근을 또 찾을 수 있죠. 그럼 이건 너무 잘 보이죠? x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넘기면 제곱해서 마이너스를 되는 게 정확히 지수에 뭐였니? 또?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i 이렇게 되겠죠. 근 4개 다 찾았다, 그지? 그래서 문제로 돌아가서 근 4개 중에 아닌 거 골라보세요 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i 1, 2번은 통과,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4번 통과, 마이너스 1 플러스 i 없니? 없네. 모두 고르면이니까 이제 3번, 5번이 안 되겠네요, 그죠? 오케이? 잘 안 되네. 다행이다. 지금 저는데 아직도 참고 있는 그래? 거예요. 참고 있어? 그럼 계속 질문을 할게요, 선생님. 178번으로 가보죠. 요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아까 확인 체크에서도 풀었던 유형이 되겠네요. 주어진 방정식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했는데 우리가 익숙한 허근은 세제곱짜리였어요, 그죠? 그래서 뭘 해보면 돼요? 양변의 x제곱을 곱해보는 거야. 양변의 x제곱을 곱하면 x 세제곱 더하기 1은 0 이렇게 되네. 와, 그러면 한 번만 더 할게요. 익숙해지기 위해서 인수분해부터 이렇게 될 거고 허근을 갖는 경우는 요 녀석이 될 거야. 그래서 여기에 두 근이 오메가와 오메가바라고 한다 그러면 첫 번째 위에 식에다 넣으면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 동시에 오메가 바의 세제곱도 마이너스 1, 밑에 식으로 돌아와서 오메가 제곱 빼기 오메가 플러스 1은 0, 오메가 바의 제곱 빼기 오메가 바 플러스 1도 0,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따라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는 1, 그죠? 그 다음에 오메가 곱하기 두근의 곱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는 1 이렇게 챙겨놓으면 되겠다. 끝이에요. 그래서 돌아갈게요. 그 허근을 오메가라고 해서 여기까지 도출을 해놓고 보면 자, 첫 번째 오메가 바 분의 오메가 요거부터 이제 처리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우변에 마이너스 오메가 2090제곱 왠지 쟤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차수를 줄여야 될 것 같지, 그지? 그래서 좌변부터 한번 해결해 볼게요. 이건 뭘 이용하면 될까, 예린아? 뭐 빠른 길은 있지만 정답이 하나인 건 아니에요. 오메가 분의 1을 어디서 찾아올 수 있냐면 여기서 한번 찾아올 수 있겠죠. 정리해 볼게요. 여기서 양변을 오메가 바로 나누면 또는 오메가로 나눠도 괜찮아요. 오메가 바 분의 1을 써볼게. 양변을 오메가 바로 나누면 오메가가 오메가 바 분의 1인 거야. 그러면 우리 아까 좌변 정리할 때 오메가 바 분의 오메가니까 얘를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 분의 1 이런 형태로 본다 그러면 오메가 바 분의 1 대신에 오메가를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얘가 오메가 제곱이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좌변은 정리하면 이제 바가 사라지면서 오메가 제곱으로 갈아 끼울 거예요.
그 다음에 우변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오메가 2090제곱입니다. 2090제곱 해결을 해볼게요. 오메가 2090제곱은 자, 차수 낮추는 유형인데요. 우리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인 걸 알아. 그래서 세제곱의 거듭제곱으로 표현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오메가 세제곱에 2090을 넘지 않게 몫을 한번 찾아보죠. 지수 3, 6, 18. 그럼 29 남았어요. 9 3, 9, 27. 20 남았어요. 3, 6, 18. 그러면 2 남았어요. 곱하기 오메가 제곱 이렇게 되겠지. 자, 이게 잘 안 되면 직접 나누기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오메가 세제곱이 얼마? 마이너스 1이라고 했잖아, 그치? 이게 마이너스 1. 그렇다면 그것의 696제곱은 짝수 제곱이니까 얼마? 1이겠지, 그지? 어머나. 그래서 얘는 오메가 제곱으로 간단하게 정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좌변, 우변 이제 합쳐볼게요. 좌변은 오메가 바분의 오메가가 오메가 제곱으로 됐고요. 좌변 적었어요. 같더래. 그 다음에 갓더레가 아니네. 마이너스네, 쏘리. 갓더레가 아니라 마이너스래요. 그럼 좌변 우변도 아니었잖아. 미안합니다. 앞에 항 두 번째 항이었어. 두 번째 항은 2090제곱을 마무리했더니 오메가 제곱이 됐어요. 끝났네, 그죠? 는요 이렇게 되겠네. 오케이? 넘어갈게요. 자, 이게 다 풀어야 되는데 여기는 183번 정도는 방금 풀었던 내용이라서 그거 빼고는 꽤나 할만한 부분이었을 건데요. 안 그랬니? 저 풀다 왔어요. 가볼게요. 봐봐. 이 잘못 봤다 유형은 결국은 잘 본 것만 보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볼게요. 주어진 3차 방정식을 푸는데 A라는 사람은 A랑 B랑을 잘못 봤대요. 그럼 제대로 본 건 요 녀석밖에 없는 거지, 그치? 그런데 3차 방정식인데 3차의 개수는 1로 고정을 시켜줬단 말이야. 그렇다면 제대로 본 C를 연결시켜줄 수 있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세근의 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볼게요. 첫 번째, A가 잘못 본 것 중에서 제대로 본 것은 C였으니까 C가 감당하는 녀석이 세근의 곱이란 말이야. 그대로 곱해볼게요. 세근의 곱. 그럼 얘가 잘못 보고 풀긴 했지만 세근의 곱은 C는 제대로 본 거니까 주어진 세근 마이너스 1, 1, 5 이거 곱한 건 C가 제대로 나타났겠죠. 그래서 세근의 곱은 마 1 곱하기 1 곱하기 5 이렇게 나타날 거고요. 정리하면 마이너스 5인데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따라 마이너스 1분의 C 이 정도로 채워줄 수 있겠죠. 따라서 제대로 본 C는 세근의 곱을 이용해서 나타냈더니 5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로 가볼게요. 자, 이런 식이야. 두 번째, B라는 사람은 이번에는 BC를 잘못 봤대요. BC를 잘못 봤으면 A라는 건 제대로 봤을 거 아니야. 그럼 이 3차 방정식에서 A의 역할은 누구랑 연결돼 있니? 서연아? 세근의 합과 연결돼 있죠. 그래서 지금 세근이 마이너스 1, 2, 3이라고 B가 얘기를 했으니까 세근의 합을 구해보자. 왜? A는 제대로 봤으니까. 그래서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1 더하기 2 더하기 3 이렇게 풀 거고요. 얘는 4가 되겠네.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따라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최고차의 개수 분의 2차의 개수 A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이 관계에 따라 여기도 A를 찾을 수 있겠네요. 마이너스 4. 같은 방법이야.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라고 할게요. 세 번째는 C라는 사람인데 얘는 CA를 잘못 보고 풀었대요. 그렇다면 제대로 본 거는 1차의 개수인 B겠구나. B는 끼리끼리 곱으로 연결이 되니까 그때의 마이너스 1, 2, 5를 둘둘둘 끼리 곱으로 더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끼리 곱으로 갑시다. 하면 마이너스 1이랑 2 곱하면 마이너스 2 더하기 2랑 5 곱하면 10 더하기 마이너스 1이랑 5 곱하면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고요. 그러면
이거 관계식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따라 최고차항 계수분의 1차의 계수니까 1분의 b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여기서도요 b 그냥 찾아낼 수 있겠네요. b는 3 이렇게 찾았다.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주어진 제대로 된 식을 한 번만 더 적어보면 3차 방정식은 x 세제곱에 마이너스 4x 제곱에 플러스 3x에 플러스 5는 0이라는 3차 방정식이었어요. 그럼 다 왔습니다. 이때 처음 방정식의 오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래요.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래. 그러면 한 번만 더 적어보자.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따라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마이너스 최고차항분의 2차의 계수, 그래서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4니까 플러스 4 끼리고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요거는 최고차항 계수분의 1차의 계수였으니까 1분의 3, 3 마지막 세근의 곱 알파 곱하기 베타 곱하기 감마, 요거는 최고차항 계수 마이너스 최고차항 계수분의 상수항이니까 마이너스 5 요 정도로 되겠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주어진 식을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쓱 보니까 부모 통분하는 게 쉽겠다, 그죠? 그래서 통분 알파 곱하기 베타 곱하기 감마로 하나씩 필요한 것들을 곱했어요. 그럼 첫 번째 식은 분모 분자에 감마 곱할 거니까 감마 제곱이 될 거고, 두 번째 식은 알파 곱할 거니까 알파 제곱이 될 거고, 세 번째 식은 베타 제곱이 되겠죠. 와, 그래서 알파 곱하기 베타 곱하기 감마 분모는 마이너스로 갈아 끼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5라고 그냥 쓰자. 그 다음에 분자는요, 이거 순서대로 하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감마 제곱인데, 이거는 곱셈 공식 변형에 따라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전체 제곱에서 원래 이거 전개하면 2배의 끼리 곱이 나오거든. 그렇다면 빼주면 똑같은 거죠. 빼기 2배의 끼리 곱.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여기다가 우리 구해놓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 결과를 집어넣으면 되겠다. 여기다가 4 집어넣고요. 여기다가 3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마무리 해볼까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5분의 4의 제곱 16 빼기 휴,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10, 그렇다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다. 결국은 179번도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제일 뼈대 핵심이었어요. 자, 180번 가볼게요. 이게 공간이 막 충분하진 않은데 180번도 되게 많이 안 쓰고 해결할 수 있어요. 대부분이 해결을 해 오신 것 같은데 봅시다.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아래쪽에 3차 방정식의 근이기도 하대요. 그러면 표현을 이렇게 해볼게. 주어진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한다 그러면 밑에 3차 방정식도 근이 3개가 존재해야 되는데 그 중에 두 근은 알파, 베타라고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근을 감마 정도라고 세팅을 하고 시작해보자. 그러면 2차 방정식을 먼저 쳐다볼게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따라 알파 더하기 베타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그러니까 마이너스 최고차항 계수 분의 1차항의 계수, 그래서 2가 될 거고요. 알파 곱하기 베타는 최고차항 계수분의 상수항이니까 1분의 P, 그래서 P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자, 같은 내용으로 3차 방정식과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요, 세 근의 합을 구해보니까 최고차항 계수분의 2차의 계수 마이너스 주면 3 이렇게 되더라. 그러면 얘네 둘 가지고 해결을 볼 수 있죠. 알파 더하기 베타가 2라고 했는데 거기다가 감마까지 더하니까 3이면 알파, 베타 각각은 모르겠지만 감마라는 녀석은 1인 걸 알아냈어요. 예린아 졸리니? 요거까지만 하고 숨쉬게 해줄게. 너무 솔직해가지고 놀랬네요. 그러면 두 번째 또 해봅시다. 우리 지금 위에 알파 곱하기 베타가 P라는 걸 아는데 밑에 3차 방정식에서 곱하는 걸 이용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긴 해요. 근데 그 좀 간단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게 세근의 곱이지. 예린아 질문 안 하니까 졸린 것 같은데 세근의 곱은 어떻게 되나요? 알파 곱하기 베타 곱하기 감마는
3차 방정식 보고. 그렇지. 마이너스 2. 요렇게 된답니다. 그렇다면 이걸 이용해서 알파 곱하기 베타는 p고요. 감마는 1이었으니까 p 곱하기 1은 마이너스 2라는 관계식이니까 아하, p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찾아올 수 있겠죠. p 찾았습니다. 그죠? 자, 이제 q만 찾으면 되는데 q가 어디 있는지 봤더니 3차 방정식의 1차 계수로 들어있어요. 그런데 알파, 베타, 감마가 근인데 그 중에 감마라는 녀석이 1인 걸 알았어. 얘 근이라 그랬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가장 기본. 근이니까 주어진 방정식이 참이 되는 x 값이야. 그래서 x에 즉 알파 값, 감마 값인 1을 대입하면 성립해야 돼. 그래서 근이라는 이유로 1을 넣어봅시다. 그러면 1 빼기 3 더하기 q 더하기 2는 0이 참이 되어야 해요. 따라서 q는 얼마? 빵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다 찾았다. 풀이가 별로 안 길죠, 그죠? 오케이.